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기출문제 6회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정도 풀어보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6회에 왔습니다. 6회부터 10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지는 계기입니다. 완성시키는 단계고요. 시험에 자신감이 붙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자, 저랑 같이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저랑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볼 거고요.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7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보겠습니다. 밑줄은 밑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 C3, D3부터 E3, F3부터 G3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 그리고 12포인트, 글자색은 파랑으로, 배경색은 노랑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B5부터 G10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자가 추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54.3명이면 54.3명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B10셀에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는 메모를 삽입해 볼 겁니다. 이 메모를 표시할 거고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G10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2번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부터 G1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궁서체로 바꿔볼게요. 한글로 궁서체 엔터 한번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7포인트입니다. 17 쓰시고 역시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한번 눌러보고 밑줄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3부터 C3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D3부터 E3, F3부터 G3까지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씨체 또 바꿔보죠. 자, 한글로 굴림체 엔터 해볼게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엔터 하시고 글자색은 파랑색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 페인트 통 누르시고 노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보시고요. B5부터 G10까지 범위 한번 잡아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0.00 클릭해 볼게요. 얘는 소수 두 자리인데 우리는 소수 한 자리만 필요하니까 0 하나만 지워보시고 큰 따옴표로 자, 무슨 글자 붙어야 됩니까? 2개짜리 따옴표로 명 써볼게요.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뒤에 소수점 한 자리 뒤에 명자가 붙게 됩니다. B10에다 클릭해 보실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모 삽입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글씨는 백스페이스 키로 다 지워주시고 여기다 써볼게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클릭하시고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입니다. 맞춤 들어가셔서 자동 크기 체크해 보실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A3부터 G10까지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테두리 화살표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입니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본 작업 3시트 문제입니다. 자, A4부터 I13 영역에 대해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그랬으니까 OR 조건 들어가실 거고요. 정원이 100 이상인 행 전체 글꼴색을 파랑에 스타일은 굵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나 했으니까 조건에 는하고 5할 쓴 다음에 조건 하나 쓰고 콤마, 조건 하나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형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클릭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제목 빼고 범위를 다 잡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 요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 문제 보시면서 한번 조건을 따져 볼게요.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그랬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5할 그리고 괄호 열어볼게요. 이거나 조건은 5할입니다. 총합을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하시고 F4키 2번 그리고 크거나 같다 60 써볼게요. 조건 하나 끝나서 쉼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정원 클릭해볼게요. 정원 클릭한 다음에 역시 F4키 2번입니다. 자, 크거나 같다 100 써볼게요.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이런 데이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조건이 됩니다.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서식 누르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자색은 파랑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쓰는 추주 함수 이용할 거고요. 첫 번째 숫자 갖고 오는 거니까 레프트 함수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계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열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는 하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으세요. 추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시고 FX. 여러분 여기에다 이제 왼쪽에서 한 자리 갖고 와 볼게요. 레프트 괄호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접수번호 클릭하시고요. 저희 한 자리 갖고 올 거예요. 콤마 1 바로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한 자리 갖고 왔고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우리 여기서부터 답만 쓰시면 됩니다. 1이면 자, 교재 보세요. 1이면 인문 탭 그리고 2면 자연 탭 3이면 예체능 탭 4면 전문입니다. 자, 처음에 계산식이나 함수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이거 그랬으니까 AND 조건 먼저 할 거고요. 내신이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라면 이거나 들어가서 AND 안에 오함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맞으면 합격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형 결과에다 클릭하시고 여러분 요거 는 하고 if 들어가 볼게요. I 누르시고 탭 누르시고 FX. 자,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이해되셨겠지만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그랬죠? 그리고 조건이어서 여기다 AND라고 써볼게요. 괄호를 열어보겠습니다. 논술 점수 클릭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60, 콤마.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내신 점수, 나, 수능 점수가 그랬죠? 이거, 나 들어가서 여기에 5할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괄호 여시고 내신 점수 찍고 크거나 같다 400, 콤마. 자, 두 번째 수능 점수 찍고 크거나 같다 또 400, 괄호 닫는데 여기서 여러분 두 번 닫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닫는 괄호 두 번 하는 이유는 우리 AND하고 괄호 열었고 OR하고 괄호 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닫는 괄호 두 번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맞으면 합격 아니면 어떻게? 공백 따옴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if문 구조 아시죠?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세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해서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라면 공제 금액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룩업 처음 해볼 거고요. if 에러는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제 금액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 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금에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곱해야 되는데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H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HL, H룩업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 찾을 겁니다. 예금 종류. 두 번째, 여기서 찾을 거예요. 예금 종류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줄 다 잡고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여서 F4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수익률은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써보시고, 자, 네 번째 칸 정확한 값 찾을 거여서 0이라고 써볼 겁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요거 긁어서 잘라내기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X. 자, 우리 에러가 났다면 if 에러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value if 에러. 이게 뭐라고요? value 값에 에러가 났다면 그럼 여기 뭐라고 적으래요? 한글로 예금 종류 오류 이렇게 쓰래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2학년이면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볼 겁니다.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간 개수 구하는 거여서 count ifs 할 거고요. 학생 수 뒤에 명자도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0점 이상인 2학년 요 밑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자, 저희 조건이 여러 개가 붙은 개수니까 count ifs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count ifs에서 탭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count ifs는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죠. 자, 학년을 범위 잡아보시고 우리 몇 학년 구하는 거예요? 2학년.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평가 점수 다 잡은 다음에 얘가 몇 점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400.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식 입력줄 뒤에다 클릭하시고 명자 좀 붙여볼게요. Shift 7번 눌러주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명 써보겠습니다. 따옴표 닫으시고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해 볼 거고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3위까지 구해야 돼서 랭크 EQ를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if를 두 번째로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건 1등부터 3등까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등수 한번 구해볼게요. 평가에다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영어로 rank EQ 들어가 보겠습니다. RA 쓰시고 rank EQ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등수 구할 땐 처음에 하나만 찍고 두 번째 칸은 비교할 범위 다 잡고 F4 누르는 겁니다. 세 번째 칸은 큰 값이 1등이어서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거 긁어서 잘라내기 해볼게요. 컨트롤 X, if 들어가셔서 탭 누르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V 눌러보죠. 이 등수가 몇 등까지가 우수사원이에요? 1등부터 3등까지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3등까지예요. 요거를 교재에다 메모해 주시면 참 좋은데, 자, 이렇게 작거나 같다 3 하시면 3등까지라는 소리이고요.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한글로 우수사원 탭 아니면 공백이죠?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세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문제 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석 작업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입니다. 자,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얘가 변경 셀이 되는 거고요. 얘가 결과 셀이 되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정의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C13은 환율, F11은 이익금 합계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이름은 환율 인상, 환율을 1200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환율 인하고요. 환율은 1000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클릭하셔서 저랑 같이 시나리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는요.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C13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환율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1에다 클릭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이익금 합계 이렇게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나리오는 변하는 거 범위 잡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C13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환율 인상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환율 얼마로 하신대요? 1200원.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인하.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율 1000원입니다. 자, 1000원 써주시고 이제 더 이상 넣을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약 한번 눌러주시고요. 결과 셀 F11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까지 시나리오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분합 할 건데요. 부분합은 제일 먼저 정렬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과정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해서 과정별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 여러분 요거 저 따라 하시면서 동그라미 1번 쳐볼게요. 그리고 최대값이 나타나도록 요걸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에는 상관없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부분합에서 중요한 거 아시죠?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갈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없애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부분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분합은 제일 먼저 정렬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범위를 한번 다 잡아보시고 데이터 누르시고요. 정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보시면 과정에 대해서 과정 클릭하시고 내림차순으로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눌러보시고요. 자, 부분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갖고 정렬했냐면 과정이죠. 그룹화 항목은 정렬한 제목 과정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입니다. 자, 모집 인원 체크, 수강료는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두 개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요. 화살표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또 데이터 들어가셔서 부분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 할 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없애주시고 자, 문제 보시면 뭐 하시래요? 저 두 개의 최대값이 나타나도록 해볼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부분합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6회 기출문제의 마지막 파트인 기타 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B14부터 I14 영역의 합격자 수의 합계를 자동 계산하는 합계 매크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L4에서 M5 영역에 만들 거고 텍스트는 합계로, 맞춤은 가로 세로 가운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매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개발 도구 눌러주시고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 한번 써볼게요.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한글로 합계라고 적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합계에다 클릭하시고 는 해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는하고 su, 자, 썸에서 탭, 그리고 이렇게 정원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자동 합계가 아니라 우리 수동 합계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 합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40부터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까지? I14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요. 홈 누르시면 요 끝에 자동 합계라는 화살표 단추가 보이세요. 요거 한번 눌러서 합계 한번 눌러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걸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어때요? 이렇게 합계가 나오시죠? 네, 여기까지가 합계 나온 거고요. 자, 끝났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밖에 클릭했다가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삽입에 도형 한번 눌러보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한번 눌러볼게요. 왼손으로 Alt 눌러주시고요. 자, L4에서 M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고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다 글자 좀 써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합계. 자, 홈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 매크로 지정입니다. 합계 한번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고 del 키 누르셔서, 자, 요거 한번 눌러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매크로 해볼게요. 자, j4부터 j14 영역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할 건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비율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율 계산식 나와 있는데 괄호를 무조건 여셔야 돼요. 여기 괄호 있으니까.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100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의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L7에서 M8에다 만들 거고요. 텍스트는 비율입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고요. 도형을 클릭할 때 비율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두 번째 매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율이라고 써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비율에다 클릭하고 는 하시고 괄호 열어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고 교재에 있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총합 클릭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원 클릭,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식 문제가 있으면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요. 홈에 들어가서 자, 자릿수 눌림 한번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자리가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이제 도형 만들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 자, 십자형 도형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도형 보이시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L7에서 M8까지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다 한글로 비율이라고 써보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이 비율을 범위 잡고 del 키 누르시고요. 자, 밖에 클릭한 다음에 이 비율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잘 나오죠?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출문제 6회 마지막 차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궁서체 굵게 12포인트 해보겠습니다. 세로갑축 제목은 이렇게 단위 퍼센트 나오게 할 거고요. 주 단위를 2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UBS 계열만 레이블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차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볼게요. 차트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자, 꺾은 선형 눌러주시면 요 네 번째 게 표식에 있는 꺾은 선이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돼 있죠. 자, 모건 스탠리 계열을 범위 잡고 컨트롤 C,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모건 스탠리 계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해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글자는 범위 잡고 지워주시고요. 교재 보시면서 한번 써볼게요. 자,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하고 엔터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홈에 들어가셔서 우리 글꼴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 엔터하고, 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굵게는 눌려져 있고요. 자, 이제 세로축 제목 좀 해볼게요. 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축 제목에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기본 세로에 네모 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축 제목 보이시죠? 저 상태에서 쓰시면 돼요. 자, 괄호 여시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퍼센트,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로 방향이잖아요. 홈 누르셔서 자, 글자 방향 지금 눌려져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상태인 가로 방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단위 바꿔볼게요. 이 숫자 축에서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 단위 대화상자 뜨죠? 1로 되어 있는데 2로 바꿔주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2씩 차이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4번 해볼게요. UBS 계열만 값 표시하래요. 이 빨간색 꺾은 선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옆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 눌러서 테두리 눌러보시고요. 자, 스크롤 막대 내려보시면 둥근 모서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6회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5회 이상으로 6회를 풀어보니까 더더욱 자신감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7회 문제도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7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7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